자, 지금부터 봐야 될 문제는 13번 문제인데 이게 2019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이게 오답률이 84지만 이게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주관식이었다면 오답률이 이제 90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었다. 그러면 왜 어려웠을까라는 거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fx가 현재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함수 gx 앞에 뭐가 있니? 하면은 바로 이 단어. 연속. 그렇죠? 앞으로 연속이나 미분 과정에서는 미분 가능. 연속, 미분 가능 나오면 항상 별표 놓으시고 잊지 마십시오. 이게 또 하나의 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야? 하면은 gx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가 몇 개? 2개 떴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를 봤더니 fx 곱하기 gx가 x 더하기 3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아, 요거 결국 x관계식 이거 식 찾아내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나에서 뭘 설명했냐면 g0은 1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한번 0을 넣어보자. x 대신 0 넣어주시면 f0 곱하기 g0 이것은 0 넣어주니까 0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값은 1이야. 그렇다면 얘가 0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f0은 0이니까 x를 인수로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내용은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걸 입력해서 정리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x란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fx분의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x가 같죠.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요 x는 결국 fx가 줬구나. 그러면 gx라는 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3이구나. 그리고 요 식은 약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얻어지는 것은 gx가 현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현재 fx가 갖고 있는 미정계수를 누굴 통해서? gx를 통해서 제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굳이 g0은 꼭 1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g0을 넣어봤더니 0을 넣어주시는 순간 여기는 3, 0 넣어주면 여기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b라는 값은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gx라는 식은 이제 현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았죠? 그 다음에 다해서 f1이 자연수다라고 설명했는데 뭔가 a 값을 모르는데 이게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보면 gx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gx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항상 얘는 기본적으로 이 연속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함수를 보니까 gx가 어때? 분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뜻해? 그러면은 분모는 절대로 0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안 나온다? 그럼 누구? 바로 이 2차 함수가 0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은 0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2차 함수 한번 살짝 그려보면 이게 0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판별식 D라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2가 허근이다. 즉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진리는 a제곱이란 12보다 작아 라는 제한 범위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1이 자연수다 라고 했어요. f1이 자연수.
자,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개념이 0보다 크다라는 개념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양수고 이건 자연수예요. 그렇죠? 그럼 fx를 한번 구해보니까 fx란 x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즉 3이었어. 그러면 f2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해보면 1.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이 뭐라고?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라는 표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별표에 놓고 1, 2, 3, 4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값은 a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a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양변에 4를 빼자. 4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앞쪽에서 우리가 a제곱은 12보다 작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4, 1, 0, 1, 4, 9, 16.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쓸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때 문제에서 주는 것은 G2의 최소값이 뭐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gx라는 식은 현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야.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와 동일하게 식은 나왔는데 이제 뭐 한다? 미정계수가 존재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G2라는 값을 한번 구해볼까? 이게 되는 거야. 넣어주면 4 플러스 2a 더하기 3분의 5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2a 더하기 7분의 5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것일 때 무슨 값? 바로 최소값을 가져와 라고 설명되어 있어. 최소값. 최소값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음수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 넣어봤자 마이너스 6 합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 3. 음수는 안 나와요. 그러면 최소라는 것의 의미는 양수 범위이기 때문에 이놈이 제일 클 때가 전체 값은 G2가 제일 작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분자는 5인데 분모가 계속 커진다는 건 전체 값은 작아진다. 그러면 분모가 제일 클 때가 누구야? 라고 하면 바로 3을 넣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2의 최소값이란 바로 A가 3일 때에 해당하는 얼마다? 바로 여기다 3이 6 더하기 3이 7이니까 바로 1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잘 쫓아가다가 우리가 그래서 함수 특강을 괜히 배우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함수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내용 정리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단어. 실수 전체 입합에서 연속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연속이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되고 연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활용될 거다. 이런 것의 뜻까지 우리가 확실히 익혀둘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 뭐야? 첫 번째, 함수가 두 종류 이상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야? 여기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뭐야? 이 모든 건 gx는으로 정리해줘야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항함수 표현법 알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함수의 식이 두 종류 이상이 나온다면 또는 함수의 식은 하나인데 미정계수가 하나 있다면 그때는 제한 범위를 통해서 최치수를 구해야 한다. 이런 멘트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말의 뜻 하나하나를 우리가 섬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번째 문제 2022 수능 문제입니다. 이것도 준킬러 문제인데 여기 보다시피 연속인 함수 fx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고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는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최고차수를 알려주지 않네? 그러면 이걸 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는 결국 상대방이 상수의 값을 주면은 이건 표현이고 만약에 x 관계식이 있으면 식을 구해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fx의 3승 마이너스 f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은 0이에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느껴진 건 뭐냐면 x 관계식이 존재한다. 두 번째 여기는 리미트가 없으니까 값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fx식 구해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식을 정리해 보면 공통인수 요 두 개를 묶어준다면 fx의 제곱으로 묶어야지. 그러면 여기는 fx 마이너스 얼마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x제곱 뽑아줬을 때 여기는 f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양변에 공통 나와 있는 이 fx-1을 뽑아준다면 fx-1 곱하기 여기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0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f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fx 플러스 x와 fx 마이너스 x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뭐가 될 수 있어? 하나는 1이 되거나 fx는 마이너스 x가 되거나 fx는 x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세 개의 함수식이 있는데 누굴 따라갈 거냐?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앞쪽에서 fx에 대한 무슨 값? 최대값. 요것이 1이고 최소값. 이것은 0이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가 났다는 건 나보고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와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현재 fx라는 종류가 첫 번째 나는 마이너스 x다. 오케이. 나는 플러스 x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1이다. 쓱 그어달라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현재 y는 x.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서만 값이 존재해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게 앞쪽에 써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함수 fx가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 바로 연속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구나. 그러면 그래프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그림에서 상수함수와 1차 함수 두 개 중에서 갈아타라는 얘기야. 단 현재 바꿀 수 있는 체크포인트는 여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영역 안에 존재하려면 나는 함수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fx야. 그럼 여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는 얼만데? 1이겠지? y는 x가 1이니까 x는 1. 마이너스 x가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간마다 함수식이 갈라진다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f의 마이너스 3분의 4와 그 다음에 f의 0과 f 2분의 1을 더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문제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여기 정도 있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4 그렇다면 그 y값은 얼마다? 바로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0일 때 값은 언제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값을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값은 요 1보다 안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2분의 1을 넣어달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이 y는 x이기 때문에 2분의 1. 그래서 세수를 더한다면 이 값은 바로 2분의 3.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함수 특강을 안 배웠다면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함수 특강을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감 있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함수 특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 가장 어렵다는 킬러 문제도 설명해 주겠습니다.